요즘 시장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코스피가 왜 이렇게 세지?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정말 오랜만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10월 21일 기준으로 장 초반 지수는 3,871포인트, 무려 1.55% 급등하면서 시작했어요. 반도체 두 형님, 바로 삼성전자 플러스 1.53%, SK 하이닉스 플러스 2.99%, 이 두 종목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그냥 반짝 상승이 아닙니다. 이건 나흘 연속 랠리, 즉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다른 대형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두 강세. 이건 한두 섹터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아니, 금리도 여전히 높은데, 미국도 불안하고, 유가도 오르는데 왜 주식이 이렇게 오르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풀어볼 겁니다. 왜 한국 시장이 강한지, 왜 반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쥐었는지, 그리고 지금이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경고 신호인지 하나씩 살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자,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에만 봐도 삼성전자는 10만 원 초읽기 상태이고 SK 하이닉스도 50만 원을 터치했죠. 이건 확실히 단순한 반등 수준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반도체 산업은 계절이 있습니다. 늘 호황에서 공급 과잉, 불황, 재고 감소, 다시 호황으로 도는 구조죠. 2023년까지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수요가 없으니 창고에 쌓이고 결국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은 재고가 아니라 공급이 모자라는 구간이에요. 즉, 만들면 팔리는 국면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엔 반도체 시장이 스마트폰에 의존했죠. 갤럭시, 아이폰 많이 팔리면 반도체도 오른다. 이 공식이었어요. 반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서버 하나를 돌리려면 일반 PC 수백 대 분량의 메모리가 필요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HBM, 즉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글로벌 AI 칩 기업들이 모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AI 모델을 아예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젠 CPU가 아니라 HBM이 AI 칩의 심장이다. 예전엔 스마트폰 반도체가 왕이었다면 지금은 AI 서버용 메모리가 새 왕좌에 앉은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이 왜 한국 증시를 밀어 올릴까요? 첫째,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20 원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원화 리스크가 줄었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 외국인은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가 국가대표 산업이니까 이쪽으로 돈이 집중되는 거죠. 둘째, 글로벌 기술주 랠리가 한국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같은 날 미국 나스닥이 1.5% 상승,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가 반등했어요.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도 자동으로 동조 랠리를 타는 구조잖아요.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AI 기업들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르면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셋째, 심리적인 요인도 커요. 작년만 해도 투자자들이 반도체 끝났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다시 AI 없이는 못 산다 하는 시대가 왔어요. 시장 심리가 비관에서 낙관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지수를 밀어올리는 진짜 연료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3년엔 재고 때문에 울었고 2025년엔 수요 때문에 웃는다. 지금의 상승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AI가 새로운 산업 사이클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 한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기관들도 수급을 붙잡고 있고 결국 코스피가 3,800선을 넘나드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SK 하이닉스의 미쳐버린 연속 상승세와 삼성전자의 동반 강세,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의 급증, HBM은 공급 부족 구간에 진입했고 환율은 1420원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외국인 매수 복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5% 상승, 한국 시장은 동조, 랠리, 이 모든 팩트가 지금의 반도체 불꽃 랠리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 좋죠. 코스피는 최고치 근처, 반도체는 불타고 분위기는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바로 경고등을 봐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그래요.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경고, 이건 레버리지 장세다. 즉 빚으로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코리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마진 융자 장호, 즉
신용으로 빚내서 주식 산 돈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돈 말고 빌린 돈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를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빚이죠, 빚. 상승장이 길면 이게 엔진이에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불이 붙죠. 근데 한번 꺾이면 이게 바로 폭탄이 됩니다. 왜냐면 신용으로 산 주식은 버티질 못하거든요. 조금만 빠져도 증권사에서 빚 갚으세요 하고 강제 청산을 걸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 반대 매매죠. 그래서 이런 장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경고, 밸류에이션 부담, 즉 가격이 이미 너무 앞서갔다는 점이에요. 반도체 실적은 좋아지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8조 원 예상, 삼성전자는 내년 분기별 10조 원 회복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실적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미래 실적이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이미 내년 숫자를 미리 당겨서 반영하고 있어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마치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이번엔 1등 할 거야 라고 미리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이미 선물 주고 축하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프런트 러닝, 즉 기대가 너무 앞서간 시장이에요. 그만큼 실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 매도가 순식간에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PER, 주가 수익 비율은 12배 수준이에요. 평균보다 낮다고 하지만 문제는 일부 반도체 종목은 이미 20배 이상입니다. 결국 싼 장이 아니라 비싼 종목만 비싼 장인 거예요. 세 번째 경고, 트럼프, 그리고 무역전쟁의 그림자. 최근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15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언했어요. 이 한 문장에 전 세계 시장이 출렁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히 미중 싸움이 아니라 한국 수출 기업의 직격탄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모두 중국을 거쳐서 공급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부품 수출이 줄고 그 타격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으로 돌아옵니다. 즉, 지금의 상승이 정책 리스크 하나로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세 가지, 즉 빚, 밸류, 무역 리스크. 이건 단순한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커질 때 시장은 고점에서의 피로감을 보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이제는 걱정 없다 라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상상해 봅시다. 지금 시장은 마치 엔진 RPM이 8,000까지 올라간 자동차 같아요. 속도는 미쳤죠. 그런데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엔진 과열이라는 경고등이요. 지금 운전자는 흥분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공포에서 탐욕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 말은 곧 시장이 달릴 땐 같이 가되 언제 내릴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이어지고 있고 AI 수요도 실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세 가지 변수, 빚, 밸류, 그리고 무역 리스크, 이걸 동시에 감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엔진은 강하지만 브레이크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 경고등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이 조심해야 할 시기인 건 맞지만 이런 때가 오히려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마진 융자 20조 원 돌파, 빚으로 만든 랠리, 반도체 밸류에이션 과열, 내년 실적 선반영, 트럼프의 155% 관세 발언, 수출 리스크 부각. 그래서 결론은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3,871포인트,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 불장이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 그리고 기술 대형주가 서 있습니다. 배경에는 AI 수요 폭발, 외국인 자금 유입, 그리고 환율 안정세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건 흥분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지금 시장은 뜨겁지만 그 열기 속에 섞여 있는 노이즈도 많거든요.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시장을 보면서 말하죠. 야, 이거 진짜 다시 4천 간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달리는 시기가 아니라 어디로 달릴지를 정해야 하는 시기예요. 이걸 자동차로 비유해 볼까요? 지금 시장은 마치 고속도로 위에 올라탄 스포츠카 같아요. 엔진은 튼튼하고 도로는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다음 코너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꺾느냐, 이게 바로 방향 감각이에요.
지금 시장 겉은 뜨거운데 속은 복잡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AI 수요 늘고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환율 안정되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을 뜯어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 맞아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 중 상당수가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이에요. 즉, 언제든 빠질 수 있는 돈입니다. 환율이 안정됐다지만 1420 원선은 여전히 미묘한 숫자예요. 이게 140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 자산 선호, 1440 위로 가면 리스크 오프, 딱 경계선입니다. 즉, 아직 완벽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 기대가 더 앞서가 있는 상태예요. 이건 마치 취업은 안 했는데 벌써 연봉 협상부터 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기대치가 현실보다 빠르면 그 뒤엔 피로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공격이 아니라 정교한 포지션 설계입니다. 쉽게 말해 도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AI 서버 관련주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3번, 4번의 단계로 나눠서 진입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눌릴 때마다 기회로 보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지금은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는 지금 AI 서버 수요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만 주가가 한 번에 너무 올랐습니다. 이럴 땐 뜨거운 커피처럼 조금 식혀서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들이키면 혀가 데이죠. 그래서 분할 접근.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수 급등 구간에서는 익절, 즉 분할 매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익이 나면 조금만 더 하죠. 근데 시장은 늘 그 조금에서 뒤통수를 칩니다. 지금 장은 한마디로 불멍장세예요. 불이 너무 예뻐서 자꾸 장작을 넣는데 어느 순간 텐트가 타버립니다. 지금은 장작을 덜 넣을 때예요. 즉, 일부 수익은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식을 때 다시 들어갈 여유가 생깁니다. 매일 꼭 체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환율, 외국인 매매, 그리고 디램 가격입니다. 이건 진짜 투자자의 나침반이에요. 환율, 즉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자금의 방향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원화가 강하면 외국인 들어오고 약하면 나갑니다. 환율만 봐도 내일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시장의 천개입니다. 사흘 연속 순매수면 리스크 온, 반대로 매도 전환되면 숨 고르기 구간이에요. 그리고 디램 가격 추이는 반도체 업황의 심장 박동수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따라오고 가격이 꺾이면 업황도 꺾입니다. 뉴스보다 빠른 지표예요. 시장은 숫자로 오르고 심리로 꺾입니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시장은 숫자로 오르지만 심리로 무너진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다들 AI 시대 외치죠. 근데 웃긴 건 AI를 제일 많이 언급하는 시점이 대부분 단기 고점이에요. 모두가 같은 걸 보고 있을 때 이미 그건 늦은 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보보다 감정이 늦게 움직인다. 즉 뉴스 보고 반응하면 이미 세보 늦어요. 시장은 이미 그 뉴스를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자, 여기서 살짝 웃으며 정리해 볼게요. 주식시장 너무 무겁게만 보지 맙시다. 이 시장은 마치 사람 같아요. 기분 좋을 땐 춤추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삐지고 그게 인간이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이 삐친다고 같이 삐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잠깐 떨어질 땐 얘 또 예민하네 하면서 한 발 물러서면 돼요. 결국 며칠 뒤엔 다시 연락 옵니다. 결론은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는 3,871포인트 사상 최고치 근처. 반도체와 기술주가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AI 수요, 외국인 매수, 안정된 환율이 상승의 배경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는 레버리지 과열, 밸류 부담, 정책 리스크도 공존합니다. 지금은 불장이 아니라 정보의 싸움, 방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건드려야 할까요? 우선 이번 달 말에 에이펙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하루하루 퐁당 장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반도체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의 모멘텀만 가진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대외적인 이슈와 심리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주가의 상승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두고 보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 두 종목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반도체 핵심주는 언제든 눌림이 나올 때 분할 매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게 시장을 이용하면서 주도 업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지금 예탁금이 8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여차하면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 핵심 축으로 보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TLB입니다. TLB는 인공지능 서버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최근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 회사의 기술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테스트 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TLB는 직접적인 공급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 트레이딩보다 중장기 관점의 상승 탄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심텍입니다. 심텍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즉 메모리와 인공지능 솔루션을 동시에 갖춘 케이스예요. HBM용 기판, AI 서버용 반도체 패키징 부문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만 보면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AI 산업 전체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는 이 기업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심텍은 수익성보다는 구조적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에요. 세 번째,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메모리 패키징, 테스트, 후공정 설비를 모두 갖춘 기업으로 최근 미국 반도체 리슈어링 정책에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도 이제 막 바닥권을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소재 분야의 대표 기업이에요.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최근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내 생산 확대 정책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동진 세미캠을 주요 협력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특히 HBM 공정에서 핵심 장비인 LPCVD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로 인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지는 구간에서 이 기업의 장비는 필수 공정으로 꼽히죠. 이미 실적도 안정적이고 기술 경쟁력도 업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테스와 테크윙을 함께 보겠습니다. 테스와 테크윙은 현재 21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아준 상태입니다. 해당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도 짧게 치고 나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테스는 장비 국산화의 핵심 기업 중 하나로 반도체 증착, 식각 공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AI 칩 수요 확대로 인해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종목 모두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볼까요? AI 산업이 주도 산업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반도체 공장도 돌아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업, 특히 원전 관련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웅이라는 기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태웅은 내년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관련해서 지속적인 수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아직 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또한 어제 마감 캔들을 보면 음봉 사이에 끼어 있는 도지형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변곡 신호로 다시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커진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 태웅은 성장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대표이사 인터뷰에서도 향후 3년간의 수주 확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즉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봅시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잃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흐름 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강하다 보니 다소 양극화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닥권에 있었던 중대형주들의 순환이 한 바퀴 돌고 나면 기존 주도 업종이 다시 달려나가면서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가 이어질 겁니다. 내 종목이 안 가는 시장이라도 극심한 포모감에 너무 예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조바심보다는 방향 감각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늘 시장은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희망, 한쪽은 리스크.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읽는다면 그건 두 얼굴이 아니라 한 몸의 두 팔이에요.
하나는 수익을 잡고 하나는 리스크를 막는 거죠. 여러분의 투자, 그 두 팔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진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마였습니다.